연구를 시작할 때 참여자를 모집하는 일, 혹시 단순히 사람 모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서 잠재적 참여자와 만나는 그 첫 접점이 얼마나 중요한 윤리적 의미를 지니는지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구자들이 가장 흔하게 토로하는 답답함이 바로 이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 모으는 간단한 홍보 포스터 하나 만드는데 IRB는 왜 이렇게 깐깐하게 심의를 하는 거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 오해를 확실하게 깨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집 문건은 광고가 아니라 윤리적 안내문입니다라는 사실이죠. 최대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는 마케팅 캠페인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돕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가이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원활한 IRB 심의 통과를 위해 오늘 우리가 따라갈 플레이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는 점부터 시작해서 필수 포함 정보, 피해야 할 표현, 그리고 온라인 환경과 취약 대상까지 단계별로 쭉 짚어볼게요. 첫 번째 파트,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는 점부터 살펴볼까요? 이제 연구자의 입장이 아니라 이 문건을 처음 보는 참여자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연구자는 자기 연구 계획서를 머릿속에 꿰고 있지만 참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접점에서는 이 연구가 대체 뭐지? 내가 참여 조건에 맞나? 위험하진 않을까? 같은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에 명확하게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도 압도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말이죠. 두 번째, 그럼 도대체 왜 이걸 심의 받아야 할까요? IRB가 단순히 관료적인 절차를 고집하거나 불필요한 태클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잠재적인 참여자들이 부당한 압박을 받거나 마치 클릭베이트 같은 기만적인 방식에 속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필수적인 방패 역할을 합니다. 과장된 표현을 걸러내고 모집 대상과 방법이 정말 공정하고 윤리적인지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세 번째 파트, 필수 포함 정보들입니다. 윤리적으로 완벽한 모집 문건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뼈대가 있습니다. 참여자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려면 연구 주제가 뭔지, 참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문의처와 보상 내역까지 한눈에 들어오게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일종의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연구 참여는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거절하거나 도중에 언제든 포기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점을 아주 명시적으로 짚어주셔야 합니다.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 피해야 할 표현들입니다. 그럼 IRB 승인을 단번에 가로막는 치명적인 레드 플래그들을 알아볼까요? 절대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를 흔한 단기 아르바이트나 긱 이코노미 일자리처럼 다루시면 안 됩니다. 쉽게 돈 벌 수 있습니다. 같이 현금을 미끼로 던지는 건 정말 위험해요. 대신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합니다처럼 사실적이고 차분한 표현을 쓰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압박이나 과도한 보상을 내세우는 건 진짜 엄청난 위험 신호예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오직 당장의 경제적인 절박함 때문에 연구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면 그건 연구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철저히 지양하셔야 해요. 강압적인 언어도 무조건 빼셔야 합니다. 필수 참여, 반드시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은 지워버리세요. 대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과 같이 선택권을 온전히 존중하는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구 윤리의 절대적인 기반은 바로 자발성이니까요. 얄팍한 마케팅 상술도 다 버리세요. 전혀 위험하지 않음 혹은 선착순 혜택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 종종 보이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존중받아야 할 연구 자원자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시선을 끄는 건 좋지만 절대 과장되거나 상업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온라인 환경과 취약한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윤리적인 지뢰밭이 정말 많습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들에게 가볍게 보낸 단체 이메일, 연구실 인스타그램에 특 올린 짧은 스토리,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모집글 하나하나까지 전부 법적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모집 문건에 해당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만약 포스터에 편리하게 QR코드를 넣었다면 어떨까요? 스캔하자마자 다짜고짜 설문 문항부터 들이밀면 윤리적으로 큰일 납니다.
포스터에서 연구 설명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우리가 지난 4번째 해설에서 다뤘던 동의 화면을 거친 뒤에야 다음 6번째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설문 화면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 흐름을 꼭 지켜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취약성이라는 개념도 다시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아픈 환자들만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담당 교수님이나 직장 상사가 부탁했을 때 속으로는 싫어도 현실적으로 아니요? 라고 거절하기 힘든 상황 있죠? 그런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 자체가 바로 취약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 같은 기관의 소속원들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그룹에게 다가갈 때는 정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집 문구는 단순히 팩트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 그분들이 은연중에 느낄 수 있는 미세한 압박감까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자발성을 완벽하게 보호해줘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여러분이 확실하게 챙겨가셔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IRB 심의는 연구자들을 괴롭히고 제한하려는 게 아니에요. 잠재적인 참여자가 문건을 보는 그 첫눈,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단단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모집 문건은 연구의 첫인상이며 그 첫인상에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구는 세상에 어떤 첫인상을 남기고 있나요?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압박감 없이 공정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다가가고 계신가요? 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때 비로소 진짜 가치 있는 연구가 시작됩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